모든 일의 시작은 돌순이 태어나기 아주 오래전인 그녀의 가계도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돌순의 외가 쪽 식구들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지만 묘하게도 강한 영적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특히 돌순의 외할머니는 딸이 결혼할 남자의 얼굴을 꿈에서 미리 볼 정도로 예지력이 뛰어났습니다. 꿈속에서 3명의 남자가 절을 올렸고 그중 한 명의 얼굴이 바로 돌순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외가와는 정반대인 강력한 무속인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돌순의 친할아버지는 마을에서도 이름난 영험한 무당이었습니다. 무속인의 피는 자손들에게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아 집안의 긴장감은 늘 팽팽했습니다. 마침내 집안의 첫 손주인 돌순이 태어났을 때 온 가족은 기쁨에 겨워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뻐해야 할 친할아버지는 돌순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커가는 동안 할아버지는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돌순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할아버지는 자신이 죽는 날까지도 돌순을 장례식장에 데려오지 말라는 엄명을 남겼습니다. 할아버지가 이토록 차갑게 돌순을 밀어냈던 이유는 그녀를 향한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돌순의 영이 너무나도 맑아 신들이 탐내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모시는 신이 돌순의 맑은 기운에 이끌려 그녀에게 옮겨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처녀가 무속인의 가혹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랐던 할아버지의 처절한 보호였던 셈입니다. 영이 맑다는 것은 귀신들에게는 가장 맛있는 먹잇감이 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할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돌순을 영적인 장소에서 최대한 멀리하며 키웠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기운은 완전히 숨길 수 없었고 돌순은 어릴 적부터 기이한 현상들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영적 능력은 주로 꿈을 통해 구체적인 예언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성인이 된 돌순은 영적인 일을 피하기 위해 사람의 생명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물리치료사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평범한 삶을 꿈꿨지만 운명은 그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돌순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기괴한 꿈을 꾸게 됩니다. 복도 저 멀리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형체들이 기괴한 박자로 춤을 추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강술래를 하듯 돌순을 에워싸고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돌순이 비명을 지르며 멈추라고 외치자 모든 형체들이 일시의 동작을 멈추고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수십 명의 형체들은 모두 단 한 명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돌순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한 돌순은 병원 로비에서 새로운 신입치료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신입의 얼굴은 간밤에 꿈속에서 수십 명의 귀신이 하고 있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민지였고 겉보기에는 아주 여리고 평범한 사회초년생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돌순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 여자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민지가 들어온 이후로 병원에는 원인 모를 불쾌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돌순이 담당하던 환자들에게서 갑작스러운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특히 온열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저온 화상을 입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모든 사고는 유독 1번 방에서만 일어났고 그곳은 항상 민지가 주변을 맴돌던 곳이었습니다. 돌순은 민지를 의심하며 CCTV를 확인했지만 교묘하게도 그녀의 행동은 단 한 번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돌순의 예민함은 극에 달했고 그녀의 개인 물건들까지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물함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것은 기괴하게 바느질된 작은 인형이었습니다. 그 인형의 가슴에는 돌순의 이름이 적힌 종이가 압정에 찔린 채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경계했던 그 표적의 저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경고했던 그 저주는 돌순의 꿈을 통해 가장 먼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돌순은 평생 잊지 못할 기괴하고 선명한 꿈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낯선 병실의 차가운 복도를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기침 소리가 그녀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곳에는 야위어가는 할아버지가 하얀 시트를 덮고 누워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돌순을 바라보며 마른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간 할아버지의 등 뒤로 검은 그림자들이 거미줄처럼 뻗어나왔습니다. 돌순이 할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려던 찰나 꿈에서 거칠게 깨어났습니다. 식은 땀이 전신을 적셨고 가슴은 터질 듯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고 며칠 뒤 할아버지의 부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수는 자신이 본 꿈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돌순의 예지몽은 더욱 구체적이고 빈번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이모의 결혼 소식과 함께 또 다른 기괴한 영상이 보였습니다. 꿈속의 결혼식장은 화려했지만 이모부의 얼굴은 뱀처럼 비늘로 덮여 있었습니다. 돌수는 가족들에게 이 결혼을 말려야 한다고 수차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어린 조카의 말을 철없는 헛소리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이모부는 겉보기에 완벽한 직업과 매너를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모는 모두의 축복 속에 화려한 예식을 올리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신혼생활이 시작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이모부는 알고 보니 도박 중독자의 거액의 빚을 숨긴 사기꾼이었습니다. 이모는 매일같이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돌수는 자신의 예지가 현실이 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녀의 영혼이 너무 맑아서 미래의 어두운 그림자를 먼저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꿈은 단순히 가족의 불행을 넘어 낯선 타인들의 죽음까지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돌수는 이 무거운 능력을 억누르기 위해 현실의 삶에 더 치열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물리치료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책에 파묻혀 지내는 동안만큼은 기괴한 환상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대형 병원의 물리치료사로 정식 채용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병원 복도를 걸을 때 그녀는 비로소 평범한 삶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며 보람을 느끼는 동안 예지몽의 악몽은 점차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라는 장소는 본래 삶과 죽음이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곳이었습니다. 돌순의 맑은 영혼은 다시 한번 병원의 어두운 기운들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당직을 서던 돌순은 오랜만에 다시 끔찍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캐비닛 앞에 서 있었는데 그 안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캐비닛 문을 열자 그 안에는 낯선 여자의 눈동자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들은 일제히 돌순을 향해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비명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돌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지몽이 아니라 누군가가 보낸 강력한 저주의 신호였습니다. 다음날 부서에 새로 온다는 신입 물리치료사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민지였고 그녀의 이력서 사진 속 눈빛은 꿈에서 본 그 눈동자와 닮아 있었습니다. 돌수는 직감했습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일들은 그 어떤 예지몽보다 더 참혹할 것임을. 그리고 다음날 출근한 돌순의 캐비닛 앞에는 낯선 여자가 기괴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캐비닛 앞에 서 있던 낯선 여자는 미동도 없이 어두운 복도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정체는 오늘부터 물리치료실에서 함께 근무하게 된 신입치료사 민지였습니다. 돌수는 민지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민지의 눈동자는 생기가 전혀 없었고 마치 초점이 맞지 않는 인형의 눈 같았습니다. 돌수는 본능적으로 그녀가 자신과 같은 부류이거나 혹은 훨씬 위험한 무언가를 품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실장은 민지를 돌순에게 소개하며 업무 교육을 전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교육이 시작되자 민지는 돌순의 뒤를 그림자처럼 바짝 붙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민지의 서늘한 체온이 등 뒤에서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환자들에게 인사를 할 때도 입만 웃고 있을 뿐 눈은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퇴근한 돌수는 지독한 가위눌림과 함께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병원 치료실은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고 비명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민지가 치료실 한복판에 서서 자신을 향해 천천히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수많은 검은 형체들이 마치 줄을 서 있는 듯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돌수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지몽은 항상 나쁜 일의 전조였기에 돌수는 다음날 출근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민지가 치료실 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어젯밤에 제 꿈 꾸셨어요? 라고 민지가 무표정하게 물었습니다. 돌수는 대답을 피하며 서둘러 탈의실로 들어갔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오전 진료가 시작되자 민지의 행동은 평범한 신입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가르쳐주지 않은 고급 의료 장비를 이미 능숙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돌순이 경력을 묻자 민지는 그저 처음 해보는 것인데 익숙할 뿐이라며 얼버무렸습니다. 점심시간에 휴게실에서 들려오는 민지의 혼잣말은 돌순을 더욱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민지는 아무도 없는 구석을 향해 곧 내 차례야라며 낮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돌수는 그 광경을 보고 뒷걸음질 치다 복도에 놓인 카트를 밀치고 말았습니다. 소란에 고개를 돌린 민지의 얼굴에는 기괴한 비웃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드디어 첫 번째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번 치료실에서 전기 자극기를 사용하던 환자가 갑작스러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기계의 강도는 분명 최저로 설정되어 있었지만 출력 수치는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돌순이 달려가 전원을 차단하려 했지만 스위치는 마치 무언가에 걸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민지가 뒤에서 나타나 가볍게 스위치를 누르자 기계가 멈췄습니다. 조심하셔야죠. 선배님이라면 민지는 속삭이듯 말하고는 환자를 향해 생긋 웃었습니다.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돌수는 민지가 일부러 기계를 조작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민지가 치료실을 나갈 때마다 공기가 비정상적으로 차가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병원 내부에는 평소보다 짙은 안개가 내려앉은 듯 침침했습니다. 돌수는 서둘러 짐을 챙기기 위해 다시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탈의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민지가 바닥에 주저앉아 무언가를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환자들의 이름표가 엉망으로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습니다. 돌수는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막고 조용히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기 직전 민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돌순과 눈이 마주쳤고 그녀의 입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민지와 같은 조가 되어 근무를 시작하자마자 병원 복도에는 설명할 수 없는 냉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돌수는 5년 동안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던 베테랑이었지만 민지와 엮인 뒤로는 모든 것이 어긋났습니다. 특히 돌순이 담당하는 1번 치료실에서는 기괴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환자의 다리에 온열기를 설치하고 온도가 적당한지 몇 번이고 확인한 뒤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분 뒤 정적을 깨는 환자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급히 달려가 확인했을 때 환자는 다리에 심한 저온 화상을 입은 채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안전한 온도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의 수치는 마치 누군가 만진 것처럼 최대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병원 측은 돌순의 부주의를 의심하며 CCTV를 확인했지만 1번 방 입구는 교묘하게 사각지대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민지는 사고 현장 근처에서 슬픈 표정을 지으며 돌순을 위로하는 척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화상 사고가 3번이나 반복되자 베테랑이었던 돌수는 순식간에 요주의 인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괴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중 돌수는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마저 침범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캐비닛 안에 넣어둔 칫솔의 방향이 매일 조금씩 바뀌어 있었고 신발의 위치도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출근 후 가방의 지퍼가 아주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을 때 날카로운 것에 찔리는 느낌이 들어 꺼내보니 사용된 주사 바늘이 들어있었습니다. 먹다 남긴 빵이나 커피의 위치도 조금씩 옮겨져 있어 돌수는 입에 대는 모든 음식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어도 누군가 복도를 전력 질주하며 자신을 쫓아오는 꿈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꿈속에서 추격자의 속도는 매일 밤 빨라졌고 잡히기 직전에 깨어나는 고통스러운 루프가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캐비닛 앞에 서 있던 민지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민지는 아무런 말도 없이 무표정하게 돌순을 지나쳐 탈의실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다급히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돌순은 비밀번호 오류로 잠금 해제 실패 메시지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자신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려 했다는 확신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칠 뒤 탈의실에 들어선 돌수는 형용할 수 없는 악취와 마주하며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가져온 오물을 돌순의 캐비닛 안에 쏟아부어 가방과 옷이 모두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돌수는 경찰까지 불렀지만 CCTV에는 민지가 복도를 지나가는 장면 외에는 증거가 남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받는 도중 민지는 평소에 연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돌순을 노려보았습니다. 증거도 없는데 왜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가냐며 민지는 오히려 돌순을 피해망상 환자 취급했습니다. 동료들조차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점점 돌순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고립되어 갔습니다. 이제 돌순은 칫솔조차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 증세에 시달렸습니다.
비어있는 1번 치료실을 지나갈 때마다 누군가 안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돌수는 민지의 사물함 근처를 살피던 중 바닥 깊숙한 구석에 붙어있는 기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직접 손으로 바느질해 만든 못이 박힌 헝겊 인형이었습니다. 인형의 머리 부분에는 돌순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 몇 가닥이 엉성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저주 인형을 발견한 순간 민지가 자신을 단순히 싫어하는 것을 넘어 파멸시키려 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돌수는 인형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인형이 타들어가는 순간 등 뒤에서 민지의 것으로 추정되는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돌순의 귀에는 뺏기겠어라는 환청이 메아리처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병원 곳곳에서 돌순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 시선은 피부를 뚫고 들어올 듯 날카로웠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는 안전할 수 없다는 직감이 돌순의 온몸을 옥죄어 왔습니다. 1번 방의 문은 다시 한번 굳게 닫혔고 그 안에서 또 다른 비명이 들려오기만을 기다리는 듯 기괴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돌순이 자리를 뜨려는 찰나 민지가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주머니에서 무언가 번쩍이는 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지가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다름 아닌 돌순의 사물함 열쇠였습니다. 돌순은 분명히 잠가두었던 자신의 열쇠가 왜 그녀의 손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는 아무런 말도 없이 기괴한 웃음을 흘리며 탈의실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에 돌순은 홀린 듯 민지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탈의실 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차가운 공기가 복도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지독하고 불쾌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민지는 돌순의 캐비닛 앞에 서서 그것을 활짝 열어젖힌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린 캐비닛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오물들이 옷가지 위로 쏟아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썩은 음식물과 배설물이 뒤섞인 듯한 끔찍한 비주얼이었습니다. 오물들 사이로 삐죽하게 튀어나온 집 인형 하나가 돌순의 시선을 강탈했습니다. 인형의 가슴팍에는 돌순의 이름이 빨간 글씨로 비뚤비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돌순은 뒷걸음질치며 이 미친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돌순을 바라보며 생긋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거 청소해드릴까요?라며 그녀는 소름 돋는 상냥함으로 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표정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천진난만한 소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돌순은 그 인위적인 다정함 속에 숨겨진 뒤틀린 악의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민지는 맨손으로 오물을 집어들더니 그것을 자신의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돌순은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으며 황급히 탈의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복도에는 다행히 다른 동료 간호사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을 붙잡고 민지가 미쳤다고 탈의실을 확인해보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돌순을 데리고 다시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탈의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 지독한 악취도, 검은 오물도, 저주 인형도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민지는 구석에서 대걸레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선배님들 오셨어요라며 인사했습니다. 동료들은 돌순이 과로로 헛것을 본 것이 아니냐며 걱정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순식간에 돌순은 이상한 사람으로 몰렸고 민지는 완벽한 피해자의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모두가 떠난 뒤 민지는 돌순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언니는 영이 너무 맑아서 문제예요 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낮았습니다. 돌순은 이 병원 안에서 자신이 기댈 곳이 아무데도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민지가 단순히 정신 이상자가 아니라 무언가에 빙의된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지는 돌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민지의 신발이 보일 때마다 돌순의 심장은 멎는 듯했습니다.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밖에서 돌순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퇴근길, 버스 정류장에서도 집 앞 골목에서도 민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민지는 돌순의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문 앞에 기괴한 선물을 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죽은 새의 머리와 돌순의 머리카락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돌순은 공포에 질려 문을 잠그고 집 안의 모든 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창문 밖에서 무언가 긁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돌순의 눈에 들어온 것은
4층 창문에 매달려 웃고 있는 민지의 얼굴이었습니다. 돌수는 고모의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고 무거운 마음으로 본가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고모는 아무 말 없이 돌순의 몸에 생팥을 한 움큼 뿌려댔습니다. 사방으로 튀어오르는 빨간 팥달들이 마치 불길한 징조처럼 돌순의 발치에 쌓였습니다. 고모는 민지가 악한 잡기에 빙의되어 돌순의 맑은 영을 노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한 돌순은 고모의 조언대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구형 캐비닛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장 안쪽 깊숙한 곳에서 압정에 꽂힌 기괴한 형태의 헝겊 인형이 발견되었습니다. 비뚤비뚤한 바느질, 자국과 인형 속에 담긴 종이꾸러미는 명백한 저주의 의식 같았습니다. 돌수는 소름 끼치는 인형을 비닐에 담아 병원 밖공터에서 불태워버렸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기행은 멈추지 않았고 병원 내에서는 돌순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퍼졌습니다. 민지는 돌순이 자신을 24시간 감시한다며 동료들에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다녔습니다. 환자가 유독 적었던 어느 날 돌순은 민지의 행동을 본격적으로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순이 1번 방 치료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민지가 그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수상한 기척을 느낀 돌순이 즉시 뒤따라가 1번 방의 커튼을 거칠게 젖혔습니다. 민지는 기계장치를 만지작거리다 놀란 표정으로 돌순을 쏘아보며 왜 감시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돌순은 근무 종료 후 민지를 조용한 곳으로 불러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돌순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뒤에서 소문내는 행위를 멈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민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며 씩씩거리는 숨소리가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냐며 민지는 정체 모를 개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갑자기 근처에 있던 폐기용 주사기를 집어들고 광기 어린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죽어버리라는 저주와 함께 민지는 주사기를 돌순의 목을 향해 치켜들고 돌진했습니다. 돌순은 본능적으로 민지의 손목을 쳐내며 그녀를 강하게 밀어내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소동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에게 민지는 오히려 자신이 공격당했다며 울부짖었습니다. 억울함에 치를 떨던 돌수는 CCTV 확인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다행히 CCTV에는 민지가 먼저 달려드는 영상이 고스란히 찍혀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민지의 행동을 단순한 정서적 문제로 치부하며 사건을 덮으려 했습니다. 돌수는 깊은 환멸을 느끼며 결국 부서 이동을 신청하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서 이동 전날 돌수는 깜빡하고 신발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칫솔 비닐을 꺼냈습니다. 비닐 속 칫솔은 누군가 일부러 짓밟은 듯 칫솔모가 완전히 으스러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장소까지 찾아내 파괴한 민지의 집착에 돌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돌수는 서둘러 짐을 챙겨 병원을 빠져나왔지만 뒤에서 시선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돌수는 하얀 형체가 소금 장벽에 막혀 자신을 노려보는 기묘한 꿈을 꿨습니다. 부모는 그 형체가 민지를 조종하는 악귀이며 돌순의 몸으로 갈아타려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부서 이동 후에도 민지의 집요한 스토킹은 멈추지 않고 더욱 교묘해져만 갔습니다. 돌수는 매일 집 앞에 소금을 뿌리며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퇴근길 현관문 앞에 누군가 소금 장벽을 흐트려 놓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집안에서 미세한 인기척이 들려오자 돌수는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민지는 이제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돌순의 영혼을 잠식하려는 거대한 어둠이 되어 있었습니다. 돌수는 자신의 맑은 기운이 오히려 독이 되어 괴물을 불러들였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정체 모를 웃음소리가 복도 끝에서부터 천천히 다가오며 돌순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문틈 사이로 핏기 없는 민지의 손가락이 천천히 밀려 들어오는 것을 본 순간 돌순의 비명은 목구멍 뒤로 넘어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밀려 들어오던 민지의 창백한 손가락은 동료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병원 관리자들은 소동의 전말을 파악한 뒤 돌순의 요청에 따라 즉시 사무직으로의 부서 이동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부서 이동 전날 돌순은 자신의 짐을 모두 정리하던 중 마지막으로 소름 돋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혹시 모를 민지의 테러를 피하기 위해 신발장 가장 깊숙한 구석에 새 칫솔이 담긴 검은 비닐봉지를 숨겨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돌수는 숨겨둔 봉지에 매듭 모양이 미세하게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봉지를 열어보자 그 안에는 누군가 일부러 잘게 부수고 털을 모두 뽑아버린 칫솔의 잔해가 흉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이 엎드려야만 간신히 보일 그 깊은 곳까지 민지가 찾아내어 보복했다는 사실에 돌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돌수는 그 즉시 남은 짐을 챙겨 물리치료실을 떠났고 다시는 그곳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무직으로 옮긴 후에도 돌수는 매일 퇴근길에 고모가 일러준 대로 현관문 앞에 소금을 뿌리며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소금의 경계가 처진 이후로 그녀를 괴롭히던 칠흑 같은 어둠의 추격꿈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돌수는 꿈속에서 자신의 집 주변을 서성이는 기괴한 하얀 형체와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형체는 소금의 경계를 넘지 못한 채 멀리서 돌순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기괴한 웃음소리를 흘렸습니다. 돌수는 깨달았습니다. 민지라는 인간의 탈을 쓰고 자신을 노리던 것은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을 악질적인 잡기였다는 사실을요. 고모는 나중에 돌순에게 그 잡기가 영이 맑은 사람의 정신을 흔들어 빙의할 틈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영이 맑다는 것은 깨끗한 도화지와 같아서 선한 신뿐만 아니라 악한 귀신들도 언제나 탐내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생전에 손녀를 멀리하고 장례식장조차 못 오게 했던 것은 그 맑은 영을 지켜주기 위한 처절한 사랑이었음을 돌수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한편 민지는 여전히 그 대형 병원의 물리치료실에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몸을 차지한 잡기는 새로운 타겟을 찾아 또다시 누군가의 뒤에서 기괴한 미소를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끔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민지가 근무하는 날이면 여전히 1번 방에서는 원인 불명의 작은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돌수는 이제 자신이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영혼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기 위해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마음의 방패를 세웁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운수가 나쁘거나 사람들에게 치이는 날들이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영이 너무 맑아 그 빛을 보고 달려드는 어둠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누군가의 표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돌순의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와 공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들의 서늘한 기록입니다. 그녀는 오늘도 자신의 영을 지키기 위해 등 뒤에 서늘함을 느끼며 묵묵히 길을 걷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민지들이 여전히 맑은 영혼을 탐내며 숲속이나 병원의 어둠 속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돌수는 할아버지의 유언을 마음 깊이 새기며 자신만의 조용한 전쟁을 이어갑니다. 어떠한 잡기도 어떠한 저주도 다시는 그녀의 맑은 기운을 더럽히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영이 맑다는 것은 축복인 동시에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굴레임을 그녀는 매일 상기합니다. 병원을 오갈 때 혹은 낯선 이의 과도한 호의를 마주할 때 당신도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호의 뒤에 숨겨진 것이 인간의 마음인지 아니면 당신을 노리는 굶주린 귀신의 욕망인지 말입니다. 돌수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그 어둠조차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 나아갑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돌순의 경계는 그녀의 숨이 다하는 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병원 어딘가에서는 민지의 서늘한 시선이 누군가의 맑은 뒷모습을 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영은 안녕한가요? 혹시 누군가 당신의 기운을 뺏기 위해 곁에서 맴돌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십시오. 돌순이 남긴 이 마지막 경고를 끝으로 물리치료사 민지의 기괴한 실화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이제 그녀는 평범한 일상 속으로 돌아가 자신만의 맑은 빛을 지켜낼 것입니다. 진실은 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당신의 맑은 영혼을 소중히 보살피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영이 맑아 표적이 된 물리치료사의 충격적인 기록을 모두 마칩니다.